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심지어 직업이 없는 분들도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화에서도요. 나는 어떤 대화법을 가지고 있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대화는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경청입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앞에 질문이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경청을 잘 해야 질문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듣다 보면은요, 내 얘기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내 얘기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어떤 걸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이런 말하기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사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질문 제가 역시 읽어볼게요. 나는 질문하기보다 들어주는 편이다. 낯선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어렵다.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잘 모르겠다.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서 침묵이 생긴다. 교육이나 회의를 할 때 나는 질문을 거의 안 한다. 여러분 질문에서도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시나요? 야, 입금되는 일 아니면 질문 잘 안 합니다. 정말요? 아, 네. 살짝 농담이긴 하지만 왜냐면 제가 교육이나 회의 시간에 질문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입금이 되어 있는 지금 방송에선 질문을 정말 잘하시네요. 하면서 입금이 됐다? 선장님! 하면서 질문을 팔 아프도 하죠. 계속 그냥. 예. 네. 아까 짐작은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질문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근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질문을 잘 해야만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경청도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기를 듣다가 종종 딴 생각을 한다. 나는 대화 중에 가끔 휴대전화를 본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잘 보지 않는다. 나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는 걸 좋아한다. 앞에서는 열심히 듣지만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런 분은 리액션이 되게 잘하는 분이기는 한데요. 헤어지면 기억 안 나는 거 있죠? 저는 뜨끔한 거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신경이 쓰이시나요? 약간 1, 4, 5, 약간 5번, 1번, 5번이 좀 많이. 이야기 듣다가 어. 종종 딴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되게 많이 섞이기도 하고. 네. 윤욱 선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일단 1번, 2번, 제일 마지막 건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딴 생각을 대화 중에 하는 편인 것 같고 네. 대화 핸드폰도 중에 보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대화 중에 가끔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기에 해당한다고 하셨으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다 들리니까요. 그러면 상대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내가 말할 때도 보던데. 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1대1로 대화를 했을 때 아이고 나만 맞아. 보는 게 상원 아니고 아나운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쪽도 보더라고요. 또 볼게요. 말하기. 이거는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때가 있다. 나의 말이 길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듣는 걸 재미있어 한다. 말을 하다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 때가 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재밌게 이야기를 못한다. 여기도 어떤가요? 많이들 해당되시나요? 말하다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말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가 있고 다 제 입을 보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스스로 말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직업을 다시 선택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의외네요. 이게 또 직업과 연관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민감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깔끔하게 말하고 싶다, 정리 잘하고 싶다 이 네. 생각 하시나 봐요. 저도 3번도 조금 있긴 한데 저는 1, 2번
네, 특히 2번이 내 얘기 듣는 거 사람들이 재밌어한다. 네, 그리고 재밌어 하니까 내가 더 신나가지고 계속 더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됐다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구나. 어. 네, 여기는 공감을 안 하네요. 네, 그래서 재미가 그러면 1번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5번이랑 1번이 제일 형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제 문제는 제 자신을 잘 모른다는 아, 게 네. 메타인지가 아직 좀 덜 됐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의 대화는 사회생활에서 어떤지 한번 볼까요? 상사나 선배처럼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편치 않다. 이거는 친척 어르신도 해당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선호한다. 모임에서는 들어주는 쪽에 속한다. 회의하거나 발표할 때는 자신 있지만 사적인 대화는 어렵다.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말은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적인 대화, 즉 수다 떨 때는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대화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일단 상사나 선배는 저는 편해요. 그쪽이 안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편한 후배 막 이럴 수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이랑 있을 때 말을 안 하고 세 번째 것도 맞고 네 낯을 번째 가리고. 것도 맞고 다 내 건데요? 낯도 가려요? 네. 어. 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말 아예 안 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나의 대화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그들과의 나는 어떤지, 또는 일상에서 왜 우리가 주민센터를 가거나 병원, 약국 이런 데 갈 때도 일상 대화가 있죠? 이럴 때도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부모님과 1시간 넘는 대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해본 적도 없다. 친구들과 약속이 취소되면 나는 기분이 좋다. 내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두 손가락 안에 든다. 가족과 회사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때요? 일상에서 친한 사람들과 대화는 잘 하시나요? 경환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게 약간 외향적이나 내향적이냐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되게 외향적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사실 부모님이랑도 되게 많이 수다를 하고 그러니까 경상도에 저희가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어서 아들만 둘인데 동생이 비교적 조금 더 무뚝뚝한 편이고 저는 약간 엄마 말로는 우리 그래도 딸 하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은 진짜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은 되게 수다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많아요. 네, 이 말을 그러네요. 하는 것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완벽한 이 같아요. 네. 그럼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경청 쪽이 더 힘들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일단 부모님과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요. 와. 하지만 약속이 취소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이라도. 약속 취소되는 거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즐기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게 귀찮구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나가면 잘 놀지만 집에 있길 선호하시는. 네, 집순이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면 조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뭐 두 손가락 안에 들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것도 다 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인욱 씨를 써놓은 거군요. 그러니까 인욱 씨 설명을 써놓은 거군요. 저는 어떻게 알고 다 써왔어요? 위에 대화 체크리스트 말고 정인욱 관찰일지 이런. 진짜 한 시간이 뭐야? 5분도 대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또 우리가 대화의 목표를 한번 세워볼게요. 방향성이 역시 중요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대화라는 거는 함께 말을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 즉 발표나 면접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말이라면 이거는 상대방이 더 돋보여야 해요. 그리고 대화의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끼면 좋겠다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끼면 좋겠는지 한 분씩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상대방이 나를 반갑게 느끼면 좋겠다. 나라는 존재를 좀 꺼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좋다. 네, 네. 반갑게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계속 환영해주는 거네요.
저도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느끼면 좋겠다. 어. 제가 만약에 말 걸기 어려운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런 존재가 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약간 헛소리나 농담도 하고 되게 가볍게 해서 내가 이런 가벼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도 나한테 편하게 막 공격해도 난 괜찮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1시간 한다면서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저도 경환이 형이랑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런 이미지를 심으려고 한 건 아닌데 조금 싸가지 없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버릇없게. 네. 맞네요. 다들 좀 나한테 잘 다가와 주길 바라고 나를 좀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하나씩 볼게요.